안녕하십니까. 탐구철학입니다. 오늘은 추락하는 중국과 또 다른 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2000년부터 고속 성장해서 2018년까지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9년 코로나를 끝으로 연속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본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일본은 미국에서 프라자 합의 이후 경제가 정지되어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무엇 때문에 정지된 상태에서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모르고 있을까요? 이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두 나라 모두 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대로 편안함을 유지하고 안락함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변화로 인해 지금의 안락한 권력에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일본 하면 세상 모든 독재나 공산국가들이 지향점이면서 추구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몰상식 국가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나마 지금 이 상태라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면 지금 이 상태도 유지하지 못하고 곤두박질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왜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본질을 들여다보면 일본은 독재이면서도 철학은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만 그나마 협상도 할 수 있고 타협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가 정지되면 그나마 이대로 멈춰 세워서 일본처럼 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철학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도 협상과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명령으로 오로지 직진만 해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본이 독재라지만 몰상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국이나 북한이 감히 니들 주제에 범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재라도 철학은 보편화시켰기 때문에 상식과 개념이 있고 논리적으로 타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을 같은 독재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생각은 독재면 독재지 무슨 철학이고 나발이고 있겠냐, 구정물 아니면 똥물이지, 이런 황당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일본하고는 동급으로 같은 위치에서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후한무치한 생각일까요? 여기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감히 비교 불가할 정도로 미래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철학이 있어서 그나마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현상 유지라도 해가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피해도 용납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올바른 미래를 정확하게 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일본과 싱가포르 이런 아시아 선진국들이 우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니들은 철학만 있지만 대한민국은 철학도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주권자 국민도 있고 언제든지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뜯고 떼어내고 부시더라도 새롭게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이따위 국가들이 감히 대한민국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이 있을까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5천년 동안 대한민국은 백성을 위한 국가로 살아왔고 백성이 중심이 되고 백성이 명분이 되는 국가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빼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오로지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해왔고 백성들은 영원히 명분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뼛속까지 백성은 도구와 수단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영원히 변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